사람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시인의 시선으로 이번에는 한 편의 시와 함께 뉴스와 세상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혹시 공중전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해 보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이제 100%가 넘어가는 시대에서 그렇군요. 정말 공중전화가 과거의 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은 최근에 이제 뉴욕 7번가에 있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를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중전화가 없는 도시가 된 거죠. 이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는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해서 뉴욕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네. 다만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신할 때 이용했던 그 구형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걸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시는 담당 국장이 이와 관련해 이제 이런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뉴욕 출신으로서 마지막 공중전화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씁쓸하다. 말과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전환하는 것처럼 디지털 진화도 이제 공중전화에서 고속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진행돼서 급변하는 수요에 부합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런 제목을 많이 달았는데요. 정말 누구나 사용하고 저마다의 추억이 담긴 공중전화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격세지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지금 2단계가 발령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요청이 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2단계에 발령되어 있다는 거 지역 주민 대피를 안내드립니다. 자, 지금 다시 또 뉴스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앞서 공중전화가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 갔잖아요. 네. 남의 일이 아니죠. 뭐 우리도 공중전화가 지금 아직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몇 군데. 네, 뭐 맞습니다. 공항이라든가 네. 뭐 그런 곳에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머지않아 없어질 문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방 시인께서는 이 공중전화 이 얽힌 어떤 지금 뭐 영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개인적인 건 네, 개인적인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주머니 뒤졌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몇십 원이 있나 이러고 이제 주머니 뒤졌다가 30원 나오면 잘 됐다 그러면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서 순간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했던 그리고 몇 분 통하고 급박하게 끊어지게 되면 참 크게 아련하고 아쉽고 설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1분 1초가 아쉽다. 그게 정말 몸으로 느껴졌던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여긴 뭐 옛날엔 노래도 많이 참 공중전화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네. 잘 없고요. 네. 대신 공중전화가 들어간 문학작품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최욱이 시인이 2002년에 발간한 작품집 이름이자 제목인 밤의 공중전화인데요. 밤의 공중전화. 네, 몇 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말들, 심장의 펄떡거림으로 생긴 말들. 전화기는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말들의 웅성거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공중전화 안에서 우리의 정말 은밀한 감정과 생각이 공유되던 한때의 시절을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처음에 공중전화가 동전 얘기해 주셨지만 후에는 공중전화 카드 이렇게 넣어서 그 카드 돈 다 쓸 때까지 이제 했었고 뭐 그렇죠. 신용카드 넣는 그런 전화기도 만들어졌고 근데 통화하다가 이게 동전 넣고 하다가 보면 돈이 남잖아요. 100원 넣고 200원 네. 넣고 하다 보면 그때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다음 분 쓰시라고.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나요? 저 역시도 공중전화 카드 이제 남은 돈 있었을 때 일부러 부스 위에 올려두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저 반대로 저도 부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카드가 놓여져 있으면 다 쓴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30원, 50원 남은 카드였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 50원 남으면 제가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좀 쓰고. 그래서 그렇죠. 참 서로 그런 인정을 주고받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원래 동전 없이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 뭐 수신자 부담? 네. 그런 전화도 있었죠. 정말 많았죠. 특히 이제 군인들. 맞아요. 제 친동생도 그랬고 제 대학교 학과 선후배들 군대 가게 되면 수신자 부담으로 정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 표시가 수신자 부담은 좀 다르기도 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하고 이제 10초 말을 듣고 원하는 통화이면 받고 아니면 끊으라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한지 수진아 나야 절대 끊지 마 알았지? 꼭 받아줘 이러면서 이제 끊었는데 네. 저도 당시 학생이라서 여유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되더라고요. 뭔 내용인데 그렇게 급하게 건 참 거예요? 들려오면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휴가 나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더니 아무도 약속을 안 지켜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가 보다. 그죠? 네. 좋게 생각해야죠. 그 후에는 이제 뭐 삐삐, 시티폰 그게 그 다음 시절이죠? 맞습니다. 저 역시도 참 운 좋게도 이 삐삐 시티폰 뭐 이런 거 다 경험했었던 역사 속의 어떤 케이스인데 삐삐 처음 등장했을 때 참 암호 같은 숫자 주고받으면서 음성 메시지 녹음해놓고 답장 기다리던 시절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중전화만큼 좀 이렇게 혼자만의 장소가 없으니까 은밀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듣고 말하고 이제 사랑 속삭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중전화에서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참 삶의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휴대전화로 문자 통화, 영상 통화까지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전하고는 이제 전화 통화라는 게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르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매력의 어떤 포인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한시성, 유한성이 아닐까 싶은데 공중전화와 휴대전화는 좀 공간의 이제 한시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전화는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반드시 존재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 나서야 이용하고 누릴 수 있죠.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는 말 그대로 내 몸이 항상 지니고 휴대하고 있죠. 맞아요. 내 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절실함이나 할까요? 그런 마음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는 분들도 막 많잖아요. 기피증도 있으시고 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과 우연히 기회가 닿아야 할 수 있는 것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 태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뭐 돈도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통화나 문자 연락이 좀 과포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굉장히 큰 의미였었어요. 맞아요. 문자 한 통 보내는데 1시간 지우고 쓰고 해서 썼고 삐삐 시절에도 녹음했다가 몇 번 하고 다시 지우고 그랬었거든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내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데 네. 또 상큼하게 해볼까 막 네. 이러면서 다시 하고 그랬는데 참 지금은 오히려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막 다 일을 처리하고 뭐 메신저로 퇴사 통보하고 뭐 메신저로 이별 통보하고 뭐 이건 이럴 좀 정도로 너무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걸었던 한 통의 전화가 지금의 100통, 1000통보다 훨씬 더 가슴 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얻어내는 건 공중전화 같은 기회인데 휴대전화는 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워낙 뭐 아까 100%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공중전화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 공공의 어떤 공공성을 띈 그런 게 아닌가,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맞습니다. 재난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가 아주 바뀌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필요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편번호 한 개당 1개에서 3개의 공중전화를 배치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전화를 없앤다는 것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난이 발생해서 기지국 신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중전화마저 없어지면 아예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뒤에 있다고 봐요. 뭐요? 뭐냐면 우리의 전화번호 기억력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삐삐 시대, 공중전화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참 집 전화번호,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정말 잘 외우고 다녔거든요. 너도 나도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님께서도 가족분들, 가장 맞아요. 친한 친구분들 외우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찾죠. 그냥 이름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공중전화가 살아남는다 한들 번호를 기억하지 어머나. 못한다면 아무 그러네요. 의미가 없잖아요. 공중전화가 없어져도 뭐 주변에서 핸드폰 빌려라 이러는데 번호를 기억 못하면 무슨 못하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친한 친구 번호 3개 이상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가족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소도 확보하고 정말 이 번호 외우기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4222번님께서 공중전화 얘기하니까 젊었을 때 생각나서 그때가 그립다. 8625번님 삐삐 옆구리 벨트에 차고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엄청 부러웠었다. 맞아요. 그 옆구리 맞아요. 벨트에.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네, 때론 가사의 깊은 뜻이 문학작품을 읽는 듯한 기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네. 가사가 과연 뭘지 네. 한번 다시 일부 읽어드리고 네.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가사 이상은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로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야, 이 가사 차분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공중전화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구나. 이제 소멸의 순간 속에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참 인간이라는 것은 헤어짐을 맞이해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공중전화는 떠나가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기억 속에 추억이 되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날 때 모습은 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감정과 기억과 추억으로 우리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는, 사라지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일상 속의 소중함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어떤 소중함을 좀 찾게 되셨는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2번님께서 지금도 삐삐를 쓰고 계시는데 대형 병원 의사들 내선 삐삐 쓰고 계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곳곳에서 이게 재난이나 힘든 곳에서는 네. 쓰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자, 시시한가 오늘은 공중전화에 얽힌 추억, 공공서비스로서의 의미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